애초부터 여성 아나운서에게는 정규직 문이 열렸던 적도 없는 거예요. 가장 기저에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 아나운서들은 늘 예뻐야 되고 젊어야 되고 소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건, 진정인 유지은, 피진정인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 진정인은 2014년경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의 공개 채용을 통해 아나운서로 입사하였다. 2014년 5월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채용을 통해서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별 계약을 하고 소속이 없이 여기 방송국, 저기 방송국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프리랜서라고 뽑았는데 입사하자마자 전국으로 다 인사 돌고 전 계약직 아나운서분들이 하셨던 업무를 분배 배정해서 통보해요. 보도국에 뉴스를 하고 편성제작국에 MC를 하고 DJ를 하고 그리고 사업국에 우리 회사 행사, 지역 행사랑 연기한 것까지 전 부서의 업무를 총망라해서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프리랜서겠어요. 이 회사의 프로그램만 담당하는 종속적인 아나운서인데 진정인은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였을 뿐 피진정인의 포괄적 업무 명령에 따라 근속해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 한 회사의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면 상시적인 업무 지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도 여기 아나운서, 정규직 아나운서 있으면 옆자리가 제 자리고 사무기기 제공하고 같은 편성제작국 아나운서 명함이 나오고 회사 홈페이지에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올라가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채용 과정, 프로그램 배정 방식, 업무 지휘 관계, 근무 여건 등에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다를 바 없는 근로자이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오로지 출연료 뿐이거든요. 근데 출연료의 부분도 굉장히 허점이 많은 게 출연료도 약간 월 급여를 산정해서 줬어요.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았던 여성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월 급여, 신입사원 초봉 정도를 맞춰서 그걸 n분의 1에서 출연료를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출연료가 아닌 거죠. 월급을 산정해서 줬다는 건 이미 근로자성 개념인 거, 근로자로 보려는 개념인 거거든요.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동일같이 노동을 수행하는 진정인들에게 급여 및 재반, 복리 후생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 제가 좀 일이 많았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여성 아나운서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단 6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거의 이제 9시 반 퇴근. 그래서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계속 저만 나오니까 막 그 인터넷 검색하면 뭐 대전 MBC 금강불괴, 막 노예 아나운서 막 이런 게 막 그 검색에 뜰 정도로 보장된 휴가가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공식적으로 다녀온 휴가는 2015년에 9일. 근데 그것도 무급.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을 보더라도 진정인들은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피진정인이 여성의 고용 형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채용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 그런 형태로 입사해서 6년 가까이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6년 차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급여는 더 줄어든 상황인 거예요. 뭐 앞으로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남성 아나운서 결원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 아나운서 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채용 형태로 채용을 하고 남자는 나중에 뭐 PD라도 할 수 있으니까 라면서 당연하게 그냥 그 채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박탈감이 컸죠, 사실. 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이제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V 광고로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더빙을 제가 했어요. 대전 MBC에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박탈감이 드는 거죠. 심지어 저는 제가 거쳐왔던 방송국 중에 한 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 아나운서 후배를 뽑는데 그 친구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대전 MBC 일이 2번째였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럼 이게 나는 안 되는 건가를 질문을 해보니 애초부터 여성 아나운서에게는 정규직 문이 열렸던 적도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좀 공론화되고 제 기사들이 났을 때 댓글 다는 분들 보면 그러지 말고 정규직 시험 봐서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 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문제는 그거와 다르게 다시 시험 잘 보고 할 자신이 있어도 그 문이 없다고요. 그 시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규직이 떴을 때 여성 아나운서들이 아무 이유 없이 넣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 아나운서 자리에 정규직 뜰 일이 만무하니까. 진정 유지에 대한 차별 판단. 피진정인은 기존 아나운서 결혼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달리하여 모집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자리에는 여성이, 정규직 자리에는 남성이 채용되었다. 1997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정규직 형태로 채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남성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모든 과정에는 정규직으로 문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는 더 악화돼요. 처음에는 뭐 5년짜리 이렇게 계약직이 있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기면서 2년짜리로 줄고, 2년짜리로 줄다가 꼼수로 생각해낸 게 무늬만 프리랜서인 저와 같은 고용 형태인 거예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전 지역 계열사 이제 MBC에 한해서 조사를 했어요.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 비율이 80%나 되는데 여성 아나운서는 극소수인 거예요. 여성 아나운서인 분들이 계시죠. 근데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팽배했고 고용 형태 자체가 너무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 형태만큼 확실하게 나타내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아나운서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여성 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보다는 우선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채용 성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럼 왜 여성 아나운서를 차별하여 고용을 하느냐? 가장 기저에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 아나운서들은 늘 예뻐야 되고 젊어야 되고 소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여성 아나운서의 결혼, 출산, 육아가 사용자 측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식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결과를 가지고 반대로 얘기해요. 여성 아나운서들 막 좋은데 시집가고 빨리 그만두니까 그렇게 뽑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정규직이 얼마나 되며, 대부분은 프리랜서고 열악한데 결혼까지 하면 더 불안해지니까, 더 열악해지니까 대부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결혼하면은 당연히 못하는 거, 결혼하면 할 수 없는 거. 제가 대전 MBC 입사했을 때 나이가 29이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뽑은 것도 놀랍고, 왜냐 그걸 놀라야 할 정도였어요. 이쯤 되면 이제 빠져줘야 되는 나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1년만 일하면 여성 아나운서들은 불안감을 느껴요. 이 회사가 나를 오래 썼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근데 저 또한 2년쯤 됐는데 지은이 좀 오래 하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실제로 어떤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글 올라온 것도 봤거든요.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 아나운서분이 뉴스를 진행했는데 앵커 바꿔달라고 막 시청자들이. 근데 이게 조직 내에서 어떤 방송국 내에만 만연한 관행과 인식이 아니라 시청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거니까 그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어떠한 합리적 사유도 찾을 수 없는 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것.
사실 그 결정이 지금 되게 힘을 못 얻고 있거든요. 인권위 권고라는 이유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차측은 무시를 결정했고 하나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공영방송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정 넣자마자 뭐 보이는 라디오 갑자기 하던 거 중단시키고, 뉴스를 아예 폐지시키고, 뉴스에서 하차 통보하고, 방송은 뭐 라디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년을 그 분노 때문에 정말 끝까지 올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고, 최근에도 결정 나고 15년 전에 계약직이었던 어떤 아나운서 분이 꽃다발을 익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회사로. 축하합니다라고. 자긴 그때 못했는데 해줘서 고맙더라고 꽃다발을 익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본인도 15년 전에 이런 부당함을 느꼈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던 거죠. 그걸 받으면서도 어떤 아나운서가 돼야 되는가, 아나운서로서의 소명의식을 더 많이 깨우치고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오래 하려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었다면, 그렇게만 일하기에는 이 아나운서라는 직군에 담긴 어떤 눈물, 그 역사가 좀 깊구나. 여성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라는 이 직군에서 정년 퇴임하는 게 정말, 퇴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끝까지 현업을 뛰면서 방송을 하면서 퇴직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저는 그런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용기를 냈고 오늘도 버티고 있고 오늘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제가 원하는 그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